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외관과 내부 모두 낡고 퇴색한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저 저렴한 월세와 교통의 편리함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아닌데도 창문이 덜컹거리거나 바람도 없는 복도에서 종종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모든 걸 이웃이 내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분명 아파트 전체가 조용해야 할 깊은 새벽, 저는 어떤 노인이 얕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지만 노인은커녕 자신 외엔 아무도 층에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이상하게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매번 집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과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낯선 시선. 하지만 저는 혼자 사는 자취생이었기에 이런저런 일에 신경 쓰자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한겨울이 되고 어둑해진 아침에 저는 출근을 위해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 길에 벽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이라 아침도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낡았고 해진 붉은색으로 그려진 노인의 얼굴 그림이었습니다. 너무 섬뜩해서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의 얼굴 그림은 매일 밤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 그 얼굴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꿈. 눈을 뜨면 꿈이라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노인의 얼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꿈이 반복되는 그 무렵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 한 할아버지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하필이면 제가 살고 있는 층 앞의 복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 없음을 느끼고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아파트를 떠나는 저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그 발걸음 소리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 이사해 그 할아버지의 얼굴도 꿈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종종 혼자 있는 밤이면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 아파트의 그 낡은 복도에 아직도 그 낡은 붉은색 그림이 남아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계획했던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작은 호수 근처의 캠핑장이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로 유명했다. 그러나 가끔씩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우리는 그런 소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주변의 자연경관에 감탄하며 텐트를 설치하고 바비큐 준비를 시작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호수 근처로 가서 모닥불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호수 건너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누가 다른 캠퍼가 왔는지 궁금해하며 불빛을 주시했다. 그러나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며 우리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다. 호기심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불빛이 있는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후레쉬를 챙기고 조심스레 숲속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불빛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우리는 호수 반대편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래된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리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낡고 버려진 듯 보였다. 곳곳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가구는 오래되어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에는 믿기지 않게도 아직도 따뜻한 촛불이 한가운데 켜져 있었다.
우리가 오두막에 들어가자 촛불이 마치 우리를 반겼다는 듯이 흔들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깜짝 놀라 급히 뒤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바람이 부는 소리만 이우리의 귀를 때리고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는 급히 오두막을 빠져나와 원래의 캠핑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한밤중이었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쉴 틈 없이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다 날이 새기 시작했고 우리는 빠르게 짐을 정리해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현지 마을의 한 작은 카페에 들러 식사를 하며 오두막 이야기를 나눴다. 그곳의 주인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용히 무언가를 말해주었다. 아마 당신들이 본 오두막은 아주 오래전 이곳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한 가족이 실종된 일이 있었죠. 아무도 그 이후로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싹한 기분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경험한 그 기묘한 일이 마치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오두막과 이상한 불빛 이야기는 잊히지 않고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었다. 과연 그날 밤 그 낡은 오두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도 가끔씩 그 일이 꿈에 나타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 한국의 작은 산촌 마을에 젊은 청년 지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마을은 작고 조용하며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유일한 즐거움은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포럼에서 마을의 전설에 관한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은 마을 근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폐가는 100년 전 살인 사건의 현장이며 그 이후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정을 넘기면 희미한 불빛과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이 폐가를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도시에서 온 친구들 수연과 민주는 오컬트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 간단한 비상식품을 챙겨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폐가는 저물어가는 날 오래된 나무와 금이 감겨 거미줄이 얽혀 있는 창문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훈과 친구들은 각각 손전등을 들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먼지가 가득한 가구와 함께 기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어떤 것은 긁힌 자국으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2층에서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 중얼거리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수연과 민주는 겁에 질렸지만 지우는 소리의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2층 한 방에서 오래된 테이프 녹음기를 발견했고 거기서 흐르는 낮은 목소리는 이 집이 소름 끼치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로 끝났습니다. 그때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이성을 잃고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복도를 달리던 중 계단 아래에 서 있는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형체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천천히 손을 드는 듯 했습니다. 순간 친구들은 폐가를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그들은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로들은 그들에게 폐가 근처에 다시 가지 말라고 당부하며 조심할 것을 권했습니다. 지훈과 친구들은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폐가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상한 소리와 빛이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일으키고 인터넷에는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며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스터리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공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날 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주인공 민수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지만 왠지 모를 싸늘한 느낌이 그를 따라다녔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수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서도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평소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벼운 저녁을 먹은 뒤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나 답변은 없었다. 대신 수화기 너머로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라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다 되었고 민수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잠들 준비를 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거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이 여긴 민수는 창문을 확인했지만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민수는 더욱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너머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아스라한 형상이 보였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민수는 겁에 질린 채 가까스로 전등을 켰다. 불빛이 방 안을 밝히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러나 민수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가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했다. 그 어느 것도 열려있지 않았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동료들은 농담처럼 넘겼지만 그중 한 명은 진지하게 너 그거 알아? 그 동네에 그런 이야기 많잖아.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민수는 유난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또다시 어젯밤과 같은 시각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계단을 누군가 걸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소리에 집중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방문 앞에서 멈춘 듯했다.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민수는 참다 못해 누구세요?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고 대신 다시 빗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봤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민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 날 민수는 얼마 전 이사를 갔다 온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갔다. 중개업자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망설임 끝에 사실 이 집이 여러 사람이 살다가 자꾸 이사를 가서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라고 털어놓았다. 민수는 그제서야 그가 살고 있는 집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 정성을 들여 꾸민 집이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민수는 한동안 친구 집에 머물기로 하고 짐을 쌌다. 그렇게 집을 떠나온 뒤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몇 주 후 민수는 친구와 함께 다시 집을 찾았다. 민수가 부재 중인 동안 빈 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민수의 삶에 괴이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민수는 문득 거실 선반 위 그의 사진이 거꾸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사진을 뒤집어 보았을 때 그 뒷면에는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시 돌아오면 안 돼. 그날 이후로 민수는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가 경험했던 일들이 한편의 공포썰로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민수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왠지 모를 소름이 돋곤 한다.